돈산동 Q&A 공부방 동화쌤입니다. 비문학 독해 하는 거 이제 하는 거야. 근데 비문학 독해를 하는데 제일 처음에 봐야 될 거는 16에서 20번. 몇 개인가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걸 보면 이 첫 줄, 이렇게 첫 단락이 요만큼이야, 첫 줄을. 이거는 읽어줘야지. 근대 이전은 이렇게 시대가 나오면 반드시 시대가 나와. 그러면 이런 걸 뭐라? 공시라고 그래, 통시라고 그래? 공시는 공간이야, 공간. 통시는 시간을 통과하는 거야. 시간. 시간. 통시적 접근법이야. 시간이 나오면 반드시 시간 나오는데, 근데 이전의 조각은 이렇게 나오면 나중에 거는 이거랑 달라지게 나오겠지. 그러면 고유한 미술의 영역이 독립적인 작품으로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나중에는 요것이 독립적인 작품으로 되지. 그런데 신전이나 사원, 왕궁 같은 장소와 관련된 장소의 특성의 일부였다는 거지.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게 독립적인 작품으로 변하겠지. 그러면 이걸 보고 뭘 깨달아야 되냐면, 이게 갈래가 뭐냐? 미술 영역이다, 기술이다, 컴퓨터다, 과학이다. 이렇게 갈래의 특성마다 교과서 서술하는 방식이 다르고, 이걸 누적적으로 비문학을 보여주는 그 갈래마다 쓰는 스타일이 있잖아. 그 스타일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 스타일은 주제가 어디 숨어 있느냐? 그지? 쓰는 방식이 예시를 많이 쓰느냐, 시간적 순서로 많이 쓰느냐, 아니면 이론을 설명하고 그림을 잘 그리느냐, 이런 특성. 그 다음에 이 갈래별 특성으로 냈을 때 이런 갈래들은 문제의 유형이 뭐다 하는 유형, 이것까지 다 알아야 심화돼서 갈래를 알았다 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이 유형마다 어떤 식으로 접근해서 풀어야 되겠다, 이렇게 그걸 누적해서 기억하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되는데, 문학, 비문학 이렇게 안 하고 과목별 갈래로 외우라는 말이지. 그럼 이건 뭐라고? 미술 영역이라고. 자, 근데 이전인데 여긴 중서 유럽이야. 그럼 중서 유럽에 이렇게 왕 권력이나 이렇게 수행한다, 감화시킨다, 그죠? 종교적이다 라는 거 이거 똑같이 쓴 거지, 그지? 그러니까 요 내용하고 요 내용은 중복돼서 쓴 거나 마찬가지고, 그걸 보니까 장소와 밀접한 관련성의 수단으로 맞이하니까 종교와 관련된 것들 얘기 나오고, 또 특정 장소와 관련된 것들 나오고, 쭈루룩 여기에 A, B, C 이렇게 나오겠지만, D 나오겠지만, 그치? 이렇게 하면 나중에 독립적인 작품으로 감상하게 되었다는 나중이지, 그치? 이해됐어요? 그러면 시간적인 순서로 근대 이전부터 이렇게 독립적인 상태로 할 때까지, 그지? 할 때까지의 과정을 쭈루룩 써준 거잖아, 그지? 근데 이 장소가 박물관과 미술관에 놓이면서, 그래, 장소와 관련된다. 이렇게 드문드문 읽었는데도 무슨 뜻인지 알게 되죠? 에? 이걸 스크랩 한다 그래요, 스크랩 읽기. 그러면서 가도 체크해야 되고. 여기에 시험 문제 나온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러한 경향은, 나오네요. 19세기 이후에. 그죠? 외적 맥락은 장소인데, 여기보다는 쭉 주르륵 해서 이러한 작품들, 전시장의 전형적인 모습, 즉, 출구 외의 공간에 어쨌든 분리된 느낌으로, 현실로부터 분리된 느낌으로, 공간의 의미를 벗어났다는 거죠. 그지? 이렇게 읽어주고, 이렇게 조각이 특정 장소부터 독립해. 이렇게 나오면 1960년대까지도 나오네. 그제? 이게 미니멀리즘이란 거고. 이렇게 미니멀리즘을 쭈르륵 나오고 특정 장소에 종속된 있던 것으로부터 차별화된다니까 거의 비슷한 내용이 나오겠지. 그런 다음에 이후 미술에서는 미니멀리즘을 통해 이렇게 쭈르륵 나오면서 나왔지만 이 마지막이잖아. 그지? 이어왔고, 자, 제안한다는 일부 예술가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실현해야 되고, 대지미술, 대지미술 이런 특정이다. 경관 속에서 환경, 구체적 장소의 특성 이렇게 나눠서, 특성은 작품의 의미의 근원으로 삼는 작품들도 있었다는 거지.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걸 이렇게 잘라가지고 전체를 다 읽지 않고 빠르게 보면 대략적인 의미가 뭐가 있는지 알고, 왜 이것까지 상세하게 읽을 필요가 있냐는 거지. 아직 문제도 안 맞는데 뭘 읽어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그렇지만 대략의 흐름은 기억하잖아. 예를 들어서
장소적인 의미가 있었다. 그걸 제목했다. 그 관련성을 써줬다. 이러한 경향을 현실로서 분리되기 시작하고 그런 것들을 미니멀리즘이라는 단어로 얘기를 해놓고 그런 미니멀리즘에 대한 설명이 나올 테고 이후 미술의 경향을 얘기를 하고 그런데 이것도 문제가 있지. 장소의 문제를 너무 관가를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장소적인 의미를 들어간 게 또 있었다는 거지. 그치? 그치? 그러니까 전체적인 맥락을 얼마나 빨리 뽑느냐지. 그런 다음에 논지 전개 방식이 이제 첫 번째 전개 방식, 서술 방식, 설명 방식, 그지? 시에서 다음 설명이 맞는 것은 소설에서 다음 설명이 맞는 것은 그 1번 유형 있잖아 갈래별로 그런 것처럼 전체 이론과 관련돼서 내놓는데 이 비문학이니까 이걸 글 쓰는 방식이잖아, 그지? 자 이거는 논쟁 자체는 아니었고 이 통념을 비판한 것도 아니었고, 그죠? 이 줄거리만 봤어도. 하나의 현상을 대립적으로 동그라미 생으로 쭈르륵 넣은 것도 아니고 그냥 흐름에 따라서 영향을 미친 뭐 구체적인 사건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변모, 역사적 변모한 양상을 시간 순서대로 뭐 이거는 그냥 쉽게 뽑아지니까 자세히 읽지 않아도 이걸 해결할 수 있다는 거지. 이해되죠? 자, 두 번째는 요거 자체를 끊어서 해결하는 거겠죠? 그런데 이제 보통은 이렇게 일부러라도 나눠지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거 하나 전적으로 의존했다 이렇게 정치사회에 그쵸? 아닌 기술이나 수공업 영역이니까 이것도 하나의 체크포인트고 두 번째는 이것도 체크포인트고 근데 이루어서 근대 이후 근대 이전 이렇게 나와봤겠지? 그러니까 독립적을 아까도 나왔었죠. 그러면서 종교적 신비감이 시들해진 상태, 순수한 미적 체험, 그죠? 두 개가 이제 대비돼서 나오는 거고, 그러면서 이렇게 그래서 미술감을 포함한 박물관, 근대 현상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이게 아까 내용이 나왔는데 요거하고 대비되니까 이 가는 앞부분이었었죠, 공간적인 의미. 그걸 벗어난 의미와 보이니까 시대적으로 다른 초점을 놓고 이 뒷부분을 요약해서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면 대비해서 풀어나갈 수가 있죠. 자, 다음에 이것도, 자, 이거는 이제 대지미술이죠, 이게. 방파제로. 그거만 알면 되면, 요 대지미술을 보완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요거를 그러니까 공간과 떨어지는 느낌을 이렇게 대지미술도 보완하는 요소도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된 거죠. 그러면 요걸 정리하면, 자, 미술 작품을 감상하는데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이론을 주제로, 감상은 주제니까 주제로 적용해봐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사례니까. 자, 다음에 뭐 기억니은 하나하나 이제 찾아서 들어간 거고 A, B, C도 문맥이니까 문맥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사전적이면 낼 수가 없어요. 고등 수준에 너무 쉬워서. 근데 가끔가다 나오긴 해요. 근데 뭐 99개는 98개는 문맥적이. 그 문맥은 뭐냐? 문장의 흐름에서 주어, 목적어, 서술어를 보고 한 문장으로 판단했더니 그 뜻이 사전적인 의미가 아니라 더 속뜻이 있다, 이체적인 의미가 있다 이런 뜻이니까. 됐죠? 그럼 이것까지 다 건들 수 있겠죠? 자, 하나를 훑어봤는데 근데 이제 이런 거를 볼 때는 자, 이렇게 그림이 나올 때는 이 글자보다 그림이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체크해서. 왜 그러냐면 결국은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 이 그림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앞뒤에서. 이 그림을 보면 이 그림을 앞뒤에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림을 보고 그림을 체크를 하는 체크포인트. 이렇게 되고 요거를 이렇게 돌린 거죠. 그죠? 그래서 요거 한 개, 요거 하나, 요거 한 개죠. 그죠? 요거 한 개를 이렇게 본 거고 또 이거는 겹쳐서 본 거네요. 그죠? 겹쳐서 보게 되면 겹친 것들이 여기에서 또 나오게 되고 또 이렇게 되는데 그죠? 이거는 입체적으로 보여준 건데 이거를 이렇게 평면적으로 이렇게 나타내 준 거네요. 그죠? 평면적 있을 때 여기 4개를 하면 이것도 4개 이렇게 넓게 한 거였는데 여기에서 6, 9, 3, 3이면 9 그러면 요것도 똑같이 같이 보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2개가 같으면 어떤 부분을 잘라서 3개를 같이 만들어 준 거네요. 그죠?
네. 이렇게. 그런가요? 자, 여기를 줄어들여서 이거를 늘려나가는 것도 이거를 요 네모칸 친거를 이렇게 줄였다는 거죠. 그죠? 대표값으로. 이게 같은 거야? 요것도 나왔네요, 그러면. 요거는 0000인데 33 나오고 요거를 갖다가 다 줄여서 같은 값으로 그냥 포인트를 맞춰버렸다는 거네요. 그죠? 네. 그럼 이거는 뭐죠? 왜 6이 됐죠? 이렇게 해서 이 가운데가 되면 이게 전부 다 이거를 수치해서 이걸 전부 다 만들어졌나? 이것도 읽어봐야겠네요. 그죠? 이미지 데이터로 해서. 그러면 이게 뭐라고? 그러니까 이 너무 자세하게 된 거를 대표값으로 일치해서 유사하게 자꾸 만들어서 비슷하게 단계를 만든다는 건데 그림 자체는 그래요. 그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빛은 망막의 빛을 수용하는 세포에서 수용될 때 전기 신호로 받으니까 전기 신호는 디지털화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0101 같은 숫자로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반응하냐 했는데 이건 세포니까 셀 단위로 입체로 만든 거네요. 네. 그렇게 해서 나오는 하나의 개수를 추출해낸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보면 합성콩 신경나무는 이미지 인식을 위해서 인공적으로 이걸 받아들이는데 이렇게 너무 디테일하게 못하니까 어떤 식으로 합쳐질까를 연구를 해봤다는 거네요. 그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 그림 2의 형태로 나오고 필터로 이렇게 필터를 이용해서 만들어지면 연산을 시키면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색깔이 나온다는 거네요. 그죠? 그래서 합성급 연산을 통해서 이미지를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불필요한 정보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통합시키는가, 그래서 데이터를 압축시키고 간단하게 해서 빠르게 전송하고 뭐 이런 거? 그런 얘기죠. 네. 그런 것들이, 유사한 것들이 옛날에 수능에 나오고, 기출문제 나오고, 저기에, 교육방송에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이게 훨씬 또 진화된 거예요. 그때는 그래도 이 네모칸 하나만 나오면 됐는데, 그걸 실제 사례를 적용시켜서 냈으니까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죠. 자, 그렇게 해서, 어쨌든, 이것들이 대략적인 어떤 의미인지를 못 잡으면, 실제적으로 문제를 보는 것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무슨 얘기다라는 거를 인식을 해서, 냉정하게 말해서는 배경지식이 많이 있고, 기본적으로 내용을 알고 있으면, 그래서 EBS를 전부 다 공부를 하잖아요. 수특하고 수학을. 그렇게 되면 이제 빠르게 이제 접근을 하죠. 그 다음에, 이런 대로 보면, 여기 이해던, 추론이던, 뭐던, 여기 아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게. 그런데, 자, 하나만 예를 들면, 이렇게 보면, 통합연산은, 합성 곱층의 일정 범위 내의 값들을 하나의 값으로 통합한다. 그러면 여기에 나올 만한 게 일정 범위 내는 안 나올 거잖아요. 하나의 값이라는 요게 나오겠죠. 통합한다든지. 자, 그 다음에 여기 어디 것을 어떤 범위에서 하나의 값으로, 그러니까 체크할 게 하나의 값인지 일정 범위는 맞아 보이죠. 거의. 그러니까 이게 합성 곱층의 일정 범위가 하나의 값인지만 확인해야 되는데 피코스는 이걸 거라는 거죠. 자, 시각 피질의 이게 복잡세포는 단순세포로부터 전달받은 전기 신호를 신체 연결층에 전달한다. 그러면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그거. A가 B로 간다. B가 A로 간다. A가 C로 간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나온 대로 풀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나온 대로 어디에서 어디로. 복잡세포가 단순세포로 전달받은 전기 신호를 신체 연결층에 전달한다. 그러면 복잡세포는 전달한다. 이렇게 주어하고 서술로 찾고 나머지 중간을 쳐놓고 찾는 게 훨씬 더 정확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중간결에 단순세포가 전달한다. 뭐 이렇게 읽힐 수도 있으니까. 자, 여기 단순세포는 비춰진 특정 각도의 선문 모양의 빛에 활성화된다. 각도의 선문 모양의 빛에 활성화된다. 신경망으로 이미지를 인식하려면 특정 지도에 특정 패턴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어야 된다. 신경망으로 인식하려면 그거 다 하나하나 다 찾아야 되네요.
이게 있느냐 없느냐거든요. 자, 이 이해됐다고 했을 때 추론하거나 일치하는 것이나 일치는 유사도 이렇게 단어가 거의 유사해요. 같은 단어도 들어가고 이해하는 것은 그 반대 A는 B인데 B가 A다 뭐 이런 식으로 내오는 건 아니고 추론은 거의 근접하다는 거지. 실제적으로 이게 뭐라고요? 일치가 제일 가깝고 이해는 그 내용을 반대 해석하거나 문장을 두 개를 끊어서 전제가 되는 거나 두 문장이 되면 한 문장으로 끊어서 이럴 경우에 풀리고 이 추론은 그거를 한번 바로 근접해서 적용할 때도 쓰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자, 이거는 하나 틀렸네. 이거 왜 틀렸을까? 요것도 틀렸네. 이렇게 두 개 틀리면 모르는 건데. 이거는 요거를 분석하거나 요거를 분석하는 방법이 이걸 분석해가지고 저 내용까지 연결시키니까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는데, 그죠? 이거를 다시 한번 풀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 내용을 한번 보고 천천히 안 졸릴 때 풀어서, 확인을 한번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나랑. 왜 틀렸는지. 근데 쉽지는 않죠. 이게 필터는 그 중간 네모를 쳤으니까, 네모가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요약 정리한 다음에 이 필터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필터 아닌 거 요거를 요약 정리한 다음에 필터가 아닌 거를 이렇게 찌워나가야 되는 거고 맞는 거를 동그라미 치든지 해서 이것도 가를 고려할 때 통합전산에서 그럼 가라고 체크한 부분을 자르면 그 영역이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 정도의 문장이 나올 가능성이 크거든요. 가 이거를 그럼 하나하나 맞춰봐야 되거든요. 그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걸리는 건데, 예? 이것도 적용이고, 그럼 이 두 개는 나중에 푸는데, 예? 이거 찾아보고, 가 부분 찾아보고, 필터 보고, 이렇게 세 개를 먼저 풀어야죠. 24번하고, 26번하고, 27번을 푸른 다음에, 내용의 이해도가 높아지면, 그 다음에 적용하는 요거, 25번과 28번을 풀어야죠. 됐죠? 근데 이거는 전체를 이해했느냐, 저 과정에.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걸 읽기 전에, 이거를 체크를 할 때, 그림 체크를 할 때, 입력 이미지 8대 8, 8 곱하기 8, 합성곱 연산, 통합 연산, 그 다음에 점점점점, 전체 연결층, 이렇게 다 체크해 본 다음에, 유닛 한 단위에 대한 데이터 크기는 동일하다. 이렇게 체크한 다음에 읽는 게, 본문 내용 이해하는데 훨씬 빠르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단계로 나누어졌구나. 그럼 단락 나눌 때 이걸 나누어서 생각하고 보게 되거든요. 이것도 이렇게 보면 다양한 빛 작업, 고양이 망마, 빛, 위치, A와 B로 빛의 각도는 A와 B다. 각도다. 그럼 각도는 동그라미, 여기 세모로 치면 각도, A와 B. 빛이 비춰주는 수용체 내의 위치가 가와 나로 다르다. 그럼 가와 나. 그걸과 서로 다른 반응을 보였다. 당연히 다른 반응을 보이겠죠. 그랬을 때 각도 AB 또 찾아야 되는 거 아닐까? 그 다음에 가와 다도 또 찾아야 되고 그냥 가와 다 AB 이 앞에 있어야 되지. 기억을 재구상 실험해서 그럼 기억도 찾아가야 되고 AB 봐야 되는 이렇게 AB네, 그지? 이게 AB 같지? 그럼 가나는 어딨냐? 가다는 있는데 이렇게 AB를 이렇게 되고 그림이고 요거 가? 이가야? 아니요. 아니잖아. 이게 글자가 가가 어떻게 돼 있어? 동그라미 가하고 동그라미 나네. 이것도 동그라미 A네. AB 아니야. 이렇게 A 친 거랑 이렇게 A 친 거는 요 A를 또 찾아야 돼. 그치? 그러니까 요 A하고 세포 A하고 가로 A는 다 다른 거잖아. 이게 헷갈리면 안 되지. A, B는 서로 다른 피질 세포이고, 그럼 요 A, B는 여기인데 세포, 그지? 동그라미 A, B. 이게 진하게 이걸 인식했어야 되는데.
동그라미 AB는 어디 있어? 문제 풀 때? 아까 필터는 여기 있어. 필터는 여기 있고. 그냥 나눈 거야? 여기서? 여기서만? 요 활성화 비활성화만 가지고? 활성화 비활성화? 아니요. 그럼 다른 것도. 어디 있어 AB가? AB 없지. 이것도 없지. 자, 문제에서 이렇게 이 나온 건 이거 기억이지. 흡혈과 위젤은 망막에 비춰진 빛에 대해 고양이의 시각 피질의 세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지? 망막에 비춰진 빛에 대해 시각 피질 세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실험에서 여기서 보면 요걸만 보고 보니까 모르는데 여기 보면 자극 1 실험의 결과 그럼 자극이 요거 1 자극 1과 2 1과 2 그런데 여기 보면 활성화 비활성화지. 네. 여기 활성화 비활성화하는 건 뭐라고? 이게 반응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문제겠지? 그러니까 요거를 보고 앞에 내용 글을 읽으면서 읽는데 지금 이제 착각 이게 혼란스럽게 된 거는 A, B를 찾으려고 그랬는데 A, B가 없으니까. 네. 그리고 가나도 없다는 거지 이렇게 동그라미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헷갈린 게 A 동그라미랑 A 세포랑 요 A랑 다 다르니까. 그치? 자, 다음 거 보면. 자, 비문학이 몇 개야? 한 덩어리, 두 덩어리, 또 몇 개야? 요까지 세 덩어리네? 세 덩어리. 자, 이렇게 경제가 나오면, 지대는, 지대에 관한 것이구나. 가령, 그럼 예시다. 그럼 어디까지 가령이냐? 이게 뻗어 놓는 게 좋은데. 요게 내용을 알면, 이 예시를 좀 덜 읽어. 그래서, 모르게 된다. 이와 같이, 그러면, 요만큼을 박스로 쳐놔서 된다는 거지. 그 다음에, 기억이 여기 있구나. 이렇게 찾아놔야 나중에 찾기가 좋지. 근데 A, 리카도 얘기가 나오고, 지대에 대한 거. 지대와 조세론. 근데 결론은 이거야. 그치? 이런, 고전 경제학회 지도론에 입각한 헨리 조지의 의견에 대해서 나온 거고, 이렇게 경제학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고전 경제학이 나오면 다른 게 또 나올 가능성이 있지. 비교하면서. 그래서 초기에 고전 경제학에 이어 등장한 초기 신고전 경제학파는 하면서 쭉 나가고, 그게 리카도와 클라코의 논의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마샬의 이론으로 이어지는 거고, 그렇게 해서 쭈루룩 내려가서 또한 마샬은 하면서 마샬의 이론을 얘기해 주는 거고, 그래서 나중에 이 지대론을 이와 같이 마샬은 정교하고 현대지도로 연결시켰다라는 걸로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하나하나의 툴들, 전체의 흐름들을 보면서 여기에 보면 요거는 두 이론이 나오고 아까 후속 이론이 나왔는데 이렇게 금방 나오네. 그쵸? 현실 사례는 아니고 예시는 있었지만 다른 개념의 관계를 통해 관계도 아니고 지대와 관련된 거고 역사적 변천 과정을 살피긴 했는데 시대 배경은 아니고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다양한 이론도 아니고 그래서 이것도 전체적인 흐름만 잡아도 쉽게 풀을 수 있었는데 그런 흐름을 잡은 이후에 그 다음에 이런 거는 이제 갑국 이런 상황에서 을국하고 이게 어떤 특정 사람의 그 이론을 분석한 다음에 거기에 왜냐하면 손해는 지주들에게 주속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리카도의 이론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기억의 결과를 추론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이런 거 맞췄으면 웬만하면 이거 다 이해한 거네. 근데 이제 특정 아이들마다 A라는 아이는 경제를 못하면 경제 이론 따로 공부해야 되고
경제를 못하면 B라는 애들은 과학을 못하기도 하고 어떤 애는 뭐 철학을 못하기도 하고 이게 본인이 약한 부분이 있거든. 네. 이게 보완하는데 뭐 2, 3개월 걸릴 수도 있거든. 네. 그러니까 본인이 약한 부분은 시시때때로 이 부분 해달라고 어떤 식으로 스크랩하고 어떤 식으로 읽어야 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네. 자, 그러니까 오늘은 뭐 하는 거냐면 이제 전체적으로 비문학을 하면서 뭐 한 다음에 보라고? 첫 번째 스크랩 한 다음에 스크랩 하면서 전체 흐름을 빨리 잡을 수 있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스크랩 하면서 항상 갈래별 특징이나 구조 이런 걸 먼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전체적인 주제가 어느 정도 뽑히면 그러면 선택지로 가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선택지를 하나, 둘, 셋, 넷 선택지의 관계를 본 다음에 어떤 거부터 우선순위로 푸는지도 결정을 하는 게 맞다는 거죠. 1, 2부, 3번 풀고, 4번 풀자 이런 식으로. 그런 다음에 이거를 정리를 어느 정도 핵심으로 정리한 다음에 여기를 다시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거부터 풀던 먼저 떨궈내서 집중적으로 읽어야 될 포인트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푸는 순서가 그냥 일상적으로 그냥 쭉 읽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자, 봐봐. 너 이거 쭈르륵 읽어 풀었어? 선택지부터 읽어 풀었어? 그냥 9%. 이거 전부 다 읽어? 그럼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 근데 공부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시험 볼 때는 최단 시간으로 해야 되니까 봐봐. 스크랩하고 이 문제를 읽더라도 어차피 네가 이걸 다 읽지. 네. 그 다음에 문제 다 읽지. 네. 그 다음에 이거 가서 또 읽지. 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읽는 걸 조금 빠르게 스크랩을 한 다음에 이걸 빠르게 하고 이거를 읽은 다음에 이걸 더 많이 읽을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야. 필요한 부분만.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한 번쯤은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야. 이 배운 걸 가지고. 그래서 한 해 정도는 풀어와야 된다는 거지. 내신을 하더라도. 됐어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